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투표용지 한 장을 펼치기 전까진 그 결과를 알 수 없을 거라던 미국 대통령 선거. 의외로 빠르게 그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표 상황을 보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이 사실상 확실해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당장 미국의 모든 문제를 고치겠다며 한 발 앞선 승리 선언까지 막 마쳤습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아야 할 한국입니다. 우리에게 끼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쪽에 저희 특파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 쪽부터 가보죠. 자, 정광현 특파원. 아직 개표가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이미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좀 넘긴 시각에 이곳 팜비치 컨벤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매직 넘버인 선거인단 270명이 확보되기 전이었지만 승기가 이미 굳어졌다고 판단하고 지지자들 앞에서 한 박자 빨리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made history for a reason tonight.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I will fight for you, for your family, and your future. 사실상 압승이란 평가입니다. 개표 결과 주요 경합주로 분류됐던 7개 주 모두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한 후보가 경합주를 독식한 건 2000년대 이후론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런데도 여론조사상으론 초박빙 승부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사실 이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 후반부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선거 막판에 해리스 쪽으로 미묘하게 판세가 흔들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백인 여성표가 해리스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해리스 캠프 쪽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캠프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낙태권 이슈만으로 백인 여성들을 충분히 결집시키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요. 특히 민주당 성향이 강했던 북부 경합주, 이른바 러스트벨트가 낙태 이슈보다는 경제 문제에 더 비중을 두면서 세 곳 모두 트럼프를 택한 게 압승을 거두게 된 가장 큰 원동력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하원 선거도 치러졌습니다. 우선 상원은 원래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나눠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뒤집혔습니다. 두 곳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을 확실시하면서 4년 만에 다시 연방 상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하원의 경우 현재도 공화당이 8석 차이로 다수당인데 다수당 지위를 그대로 지켜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경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재임 기간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높이 9m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도 불법 이민 문제를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 정부를 향해선 국경 관리에 실패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Thes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hat are coming from prisons, they're coming from prisons and jails, mental institutions. 경제 정책도 바이든 정부의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른 집값과 생활비의 책임은 바이든 정부에 물었습니다. 똑같은 4년은 안 된다며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 자신은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며 경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I had no inflation, virtually no inflation. They had the highest inflation perhap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ecause I've never seen a worse period of time. 불법 이민과 경제 문제에 있어선 트럼프가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유권자들은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명태균 씨는 이렇게 대통령, 또 대통령 부부와 선긋기 전략으로 일단 나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그동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대화에 대해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저희 취재진과 대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캠프에 김영선 전 의원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 녹취에서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 이렇게 한 발언과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래 쉬었고 이른바 윤핵관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은 재선 의원밖에 없었어요, 여성이. 그리고 김 여사가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김 전 의원을 캠프에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사가 조직들을 이렇게 할 때 그게 김영선 의원 책상 하나 준 거예요. 명 씨는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때 기여를 했던 게 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죽기 살기 뛰어나는 전국 조직을 김영선 의원이 만개를 만들어요, 전국 조직을. 이는 앞서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내용과도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와 명 씨는 사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 6천만 원을 썼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또 새벽 시간 노래방과 술집, 마사지 업소 인근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증빙 자료는 대충 적어냈는데 정작 감사원은 누구의 감시를 받고 있는 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작년에 사용한 업무용 택시비 내역입니다. 지난 한 해 택시비로만 총 5억 6,700여만 원을 썼습니다. 당초 책정됐던 예산보다 1억 1천만 원가량을 더 쓴 겁니다. 총 사용액 중 절반가량은 밤 11시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쓰였습니다. 감사원은 택시비 인상과 더불어 직원들의 야근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택시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새벽 3시에 노래방에서, 새벽 1시에 마사지 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택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소를 국회 인근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 해당 가게들은 국회와 4-5km 떨어진 장소에 있었습니다. 또 아침 출근의 경우 오전 7시 이전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에도 자택에서 택시를 부르고 국회 이동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등에서도 택시 호출 내역이 있지만 실제 내역엔 국회 인근 등으로만 표기돼 어떤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 출장 땐 택시비를 16만 원씩 사용한 내역도 발견됐습니다. 택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근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식당에서 불렀는데 찍히는 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노래방이나. 감사원의 택시비 지출은 매년 증가해 5,600만 원을 썼던 5년 전에 비해 약 10배 늘었습니다. 다른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이 불투명한 회계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개별 사용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하나 업무 관련해 사용했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